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뭐지? 하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거를 상황 분석, 시츄에이션 애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한국의 이런 리더가 될 거야? 근데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밖에 없어?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뭐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문제 분석, 프로블럼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항상 우리는 많은 문제를 봉착하죠. 과제가 생깁니다. 10년 뒤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될까? 그럼 그걸 하려고 그러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지? 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그런 그 역량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분석했으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의사결정 분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수학 점수가 나빠.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내가 하루에 1시간씩 더 공부할 거야. 나는 학원에 가서 이걸 좀 배울 거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볼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결정을 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사결정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잠재 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잠재 문제가 생겨요. 우리 집 주위에 1시간 이내에는 학원이 없어. 이런 것도 생길 수도 있겠죠. 아니면 병이 들어서 공부를 중간에 빼먹을 수도 있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잠재된 문제가 솟아나서 그것이 방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걸 막는 방법은 잠재 문제를 미리미리 찾아내고 미리 대비하는 거죠. 그런 것을 시나리오 경영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가지의 그 패턴을 잘 보시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대부분 다 이 네 가지가 다 들어있네, 이렇게 이해가 가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종대왕 같은 분이 이 22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그때 상황을 분석을 해봤죠. 원나라가 망하고 전 세계 중국 천지는 혼란에 빠져 있어요. 조선도 원나라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피폐할 대로 피폐했어요. 그냥 길거리에서는 굶어서 쓰러져서 죽는 백성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새로운 조선 왕조를 만들었죠. 왕권은 확립되지 않았어요. 태종이 애를 썼지만 아직은 안정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세종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나라를, 온 백성을 안돈시키고 그리고 뜻을 하나로 뭉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목표를 확실하게 하나 세우고 비전을 세우고 거기에다 모든 백성들의 역량을 모아야 되겠다. 그게 뭐냐? 지금은 가장 시급한 것이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다. 오늘날은 우리가 GNP 2만 불, 그러니까 의식주가 뭐 대단하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불과 50년 전에 보릿고개가 있고 우리가 굶어 죽는 사람이 생겼을 그런 당시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잘 살아보세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이런 거잖아요. 세종이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그 목표를 세우고 나니까 이거를 올바로 하려면, 잘 먹고 잘 살려면 도대체 어떤 걸 해야 되지? 문제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제일 먼저 농업 생산성을 올려야 돼. 농업 생산성을 올리려니까 농업 기술이 필요해. 그리고 온 백성이 건강해야 돼. 그때는 얼마나 병이 많았겠어요? 병에 안 걸리고 튼튼해야 되고 태어난 아이들은 쑥쑥 자라야 돼요. 그리고 기상의 변화를 빨리빨리 읽어서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천문 기상학을 발전시켜야 되겠어.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이 경복궁 안에 세계 최대의 천문 기상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많은 외적들이 침입했어요. 왜구도 있고 여진족도 있고. 이걸 막아야 돼. 그러니까 거북선 만들고 무기도 개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온 농민들이 마음껏 신바람 나서 농사 지으려면 조세제도가 아주 합리적으로 잘 돼야 되겠죠. 이런 요인들을 5개, 6개 잘 찾아냈어요. 그게 문제 분석을 한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에 대해서 농사기술 그럼 누가 책임을 지고 전국에 다니면서 우리 연구소가 없으니까 노인들을 찾아다니면 아마 지혜롭게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있을 거야. 팔도에서 다 조사해다가 우리 책을 만들어서 전국에 그 배포를 하면 안 되겠나. 이런 의도와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무기도 개발하고 뭐도 개발하고 전부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또 잠재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은 끊임없이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끌어 나갔던 것이죠. 세종대왕 32년이 끝나고 나니까 조선은 이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사고의 프로세스 하나만 올바로 돌릴 줄 알면 한 나라를 바꾸고 한 기업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개인을 바꾼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자, 처음은 상황 분석, 쥐죠. 쥐는 가장 예민해요. 지진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것이 쥐라고 합니다. 왜 조상들이 맨 앞에다가 이걸 갖다 놨을까요? 모두가 살아남으려면 가장 예민하게 상황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오늘날 10년 뒤, 20년 뒤에 성공한 리더, 여성 리더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있는 거죠. 두 번째 소입니다. 소는 위가 4개 붙어 있어요. 한 번 먹은 걸 그냥 다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시 끄집어내서 되새김질을 해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분석할 때 간단하게 이게 원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5번 정도 외를 해서 진짜 원인을 찾도록 노력해야 돼요. 소는 그걸 가르쳐 줍니다. 왜 위가 4개 있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 이게 진짜 원인인가? 생각하라는 거죠. 다음.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가 이미 발생한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해갖고 도달하려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아직은 우리의 수준은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급급해요. 그러면 발전할까요? 발전하기 어렵겠죠.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과정, 그러니까 주어진 문제를 풀면서 한편으로는 꿈을 가져야 돼요. 10년 뒤, 20년 뒤에 나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설정형 문제를 가져야 되고 반드시 풀어야 된다. 그죠?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호랑이에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많죠?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냐. 근데 호랑이는 새끼가 나면 절벽 밑으로 던진대요. 그래서 겨우 올라와서 살아난 놈만 키운다고 그래요.